여러분, 산소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숨 쉴 때 필요한 공기,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산소가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우리 몸의 잠재력을 확 깨워줄 가장 중요한 연료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와 건강을 좌우하는 산소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하다거나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멍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는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나 과로 탓으로 돌리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진짜 원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면요? 네, 바로 그 원인이 놀라지 마세요. 산소 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 좀 보세요. 우리가 흔히 겪는 두통,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신박한 질병까지 그 근본 원인으로 산소 부족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산소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바로 이 환경이 사실 우리 몸의 산소 섭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맑은 공기 속 산소 농도가 보통 21%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는 도심은 20.4%, 심지어 밀폐된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18%까지 뚝 떨어져요. 결국 현대 도시 환경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우리 몸이 이 미세한 차이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체내 산소 농도가 고작 0.5%, 정말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뇌 기능이 바로 뚝 떨어진대요. 정말 예민하죠? 아니, 대체 산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산소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여기 보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셈이죠. 그리고 이 발전소를 쌩쌩하게 돌리는 핵심 연료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산소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도 산소가 부족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너지 생산은 기본이고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그러니까 백혈구도 산소가 있어야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고요. 몸속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산소가 부족하면요, 오히려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한대요. 자, 이렇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마치 연료 떨어진 자동차처럼 서서히 멈춰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0%.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뇌가 혼자서 쓰는 산소의 양입니다. 놀랍죠?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전체 산소의 무려 30%를 혼자 다 쓰는 엄청난 산소 먹보인 셈이죠. 이렇게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소 대식가인데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겠지만 이게 심해지면 치매나 뇌졸중 같은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췌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럼 이게 뭘로 이어지겠어요? 바로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거나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로 직결되는 거죠.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건강한 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아주 깨끗하게 완전 연소시키는 반면에 오른쪽의 비정상 세포, 예를 들면 암세포 같은 것들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불완전 연소시키면서 막 자라나요.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 건강한 세포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산소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기존의 호흡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효율적인 산소 전달 방식이 하나 제시됩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운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숨 쉬어서 얻는 산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동하는 결합형 산소예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또 다른 방식이 있죠? 혈액에 직접 녹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용해형 산소.
바로 이게 세포에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산소를 팍팍 넣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결합형 산소는 큰 트럭,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짐처럼 실려서 가는 강식이라 좁은 길, 즉 모세혈관은 통과하기가 좀 힘들어요. 반면에 용해형 산소는 그보다 크기가 10,000분의 1로 아주 작아서 아무리 좁은 모세혈관이라도 막힘없이 구석구석, 즉 산소를 쫙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속도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폐호흡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무려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표에 따르면 용해형 산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즉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고농도 산소를 공급받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집중력은 20%, 사고력은 30%가 올랐고, 특히 장기 기억력은 무려 90%나 상승했어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숙취입니다. 우리 과음한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알코올 분해하느라 우리 뇌가 써야 할 산소를 몽땅 뺏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 분자 딱 하나를 분해하는데 산소 분자가 무려 3개나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의 산소는 그야말로 바닥이 나는 거고, 이게 바로 그 지독한 숙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숙취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열쇠도 충분한 산소 공급에 있는 셈이죠. 우리는 매일 걸음수를 체크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연료인 이 산소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셨나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건강 지표는 바로 산소가 아닐까요?